라고 하시는데 미장 주린이 분들한테는 뭘 사야 돼요라고 이제 다들 질문하실 수 있어요.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미장을 스타트하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으시니까 그러면은 미국장에서 뭘 사는 게 좋겠냐라고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냥 스파이 혹은 이제 S&P 500이니까 VO 아니면 QQQ 아니면은 이 QQQM이라고 있습니다. 뭐 똑같은 거긴 한데 요거를 먼저 일단은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코스피 왜 사요, 코스닥 왜 사요라고 표현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확률이 높은 거를 먼저 시작하셔야 되잖아요. 주린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제 주변에도 많아요. 저는 이제 막 경험해봤을 때는 이런 분들인데 주식 해본 적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는 예금 적금은 아닌 것 같은데 부동산 할 돈은 없고 근데 다들 보니까 뭐 코인 하니 주식 하니 그러는데 한국 주식은 너무 테마고 코인은 무섭고 이렇게 주린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하고 싶은데 잘 모릅니다 라는 거거든요. 경험치가 완전 부족한 거예요. 투자를 통해서 익절한 경험이 부족하다든지 투자 자체를 잘 안 해봤다라든지 아니면 경제에 대한 이해가 낮다든지 뭐 금리가 뭐예요? 파월 많이 들어봤는데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준금리가 뭔데요? 금통위가 뭐예요? 근데 맨날 듣기로는 뭐 테슬라 좋다하고 엔비디아 좋다하고 그러는데 테슬라 사도 돼요? 엔비디아 사도 돼요? 테슬라랑 엔비디아를 산다고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주주 환원도 알아야 되고 배당도 알아야 되고 성장률도 알아야 되고 뭐 가이던스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알 게 엄청나게 많은데 일단은 뭐를 사봐야 관심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개별 종목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오름 많이 오른다고 좋아하지만 또 엄청 많이 빠지기 때문에 엔비디아 17% 빠진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무엇?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라고 부르는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500개가 모여있는 500개의 대표된 기업을 딱 이렇게 그냥 세트로 판매하는 게 SPI입니다. QQQ 같은 경우에는 100개를 세트로 판매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100개 중에서도 무엇이 있어요? 이 100개 중에서도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100개를 모아놓은 게 나스닥이에요. 이거를 일단 한 1년 정도 모아보세요. 1년 동안 적립을 해보세요. 적립식 매수를 해보세요. 제가 무조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거를 1년 예금 이자랑 비교를 해야지. 내가 똑같은 금액을 통장에다가 넣어놨다. 똑같은 이자를 내가 적금을 들었다. 예금보단 적금이라고 하자. 적금처럼 투자하는 게 맞으니까. 서두를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번 주에 분산 투자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5천 물결표 1억까지는 23종목 몰빵 투자가 좋다고 하셨는데 적립식 하려는데 미국 테크 탑10 대 일반 계좌 톱2 둘 중 무엇이 좋을까요? 1억 될 때까지는 빅테크 ETF 몰빵 1억 이후부터는 SP500과 나스닥 100 반반 투자하면 될까요? 일단은 제가 요거를 같이 말씀드려도 이건 같이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잠깐 봅시다. 적립식 투자를 하려는데 미국 테크 탑10이랑 일반 계좌 톱T? 톱T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톱T. 탑 20짜리. 탑 20. 탑10과 탑 20. 미국 테크 탑10은 이거 ETF 말씀하시는 건가, 우리나라에? 국내 ETF vs 그냥 미국 ETF면은 미국 ETF가 저는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ETF가 세금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저는 국내 ETF는 절세 계좌에서 투자하시는 거 정도는 어느 정도 괜찮긴 한데 미국 ETF는 22%만 딱 떼고요. 국내 ETF 같은 경우에는 절세 계좌로 하면은 9% 떼는데 이익에 9% 맞죠? 9% 떼는데 그 다음에는 금액이 작으면 비과세도 되는데 이게 그냥 ETF 미국 테크 탑10 ETF를 사시면은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익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국내 ETF는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국내 ETF에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금 때문에. 저는 그냥 미국을 직접 투자하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것 때문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1억 될 때까지는 미국 테크 ETF 몰빵을 하고 1억 이후부터는 S&P 500과 나스닥 100 반반 투자하는 게 되게 좋냐라고 하시는데 근데 이거는 어차피 S&P 500이랑 나스닥 반반을 하든 아니면은 빅테크 ETF에 몰빵을 하든 이거는 1억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개별 종목에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두세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개별 종목 기준. 근데 이거는 S&P 500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보세요. 500은 500개로 나눠져 있고 나스닥은 100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미 분산 투자가 돼 있어. 형 지금부터 연간 수익률 20% 넘나 못 넘나 내기했는데 세전 QLD 사면 되나요? QLD가 한 배짜리 아니야? 두 배짜리인가? 두 배짜리. 두 배짜리. 이거는 분명 이거는 각오해야 돼요. 박살날 때 90에서 30까지 빠졌어요. 두 배짜리도 박살난 마이너스 60%씩 박살납니다. 이거 3배짜리 보시면은 2022년도에 1년 동안 박살날 때 마이너스 80% 갔어요. 3배짜리. 1배짜리 25% 박살나는 동안 얘도 반통은 넘게 났기 때문에 2배짜리를 연간 기준으로 가져간다라는 거는 되게 위험합니다. 단타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제발 단타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LD는 0.66배라고? 3배짜리 대비? 국장 2억 투자 중 올해부터 장기적으로 현금 흐름으로 미 배당 재키치어 모아가려는데 국장에서 수익 날 때마다 옮겨가는 게 맞을까요? 확신이 필요해 여쭤봅니다. 네, 국장에서 수익 날 때마다 옮겨가는 게 맞냐? 저는 큰 그림은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장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국장에서 조금 이 중장기로 내가 투자할 만한 그런 걸 좀 이제 신경 안 쓰고 투자할 만한 걸 찾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넘어가는 게 맞고요. 그냥 사이클로 투자하고 혹은 변동성으로 투자하겠다 그러면은 미장보다 국장이 좀 더 재밌긴 해요. 그래서 이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기 싫다라고 하시면은 괜찮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요 그 커브드 콜 ETF는 좀 체크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커브드 콜은 저는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해서 그죠? 국장에서 수익 내는 사람이면 굳이 미장 안 가도 됩니다라고 하시는데 저거 인정. 국장에서 수익이 난다라고 하시면은 반반 정도로 유지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반반. 이게 미장이 요새 뭐 되게 트렌드처럼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재미없거든요. 생각보다 재미없어요, 미장이. 미장에서 진짜 개잡주를 건들지 않는 이상은 수익률이 그렇게 막 우리나라에서 한 해 잘 막 스윙 잘 치고 타이밍 잘 맞으면은 한 해 막 더블씩 나고 이런 해가 가끔씩 있단 말이에요, 국내는. 미국은 더블 나는 애가 잘 없어요. 미국은 전반적으로 다 선반영이 다 돼 있고 다 비싸게 계속 거래가 되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안 빠지는 매력이 있는 거지. 빠지더라도 올라올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거지. 미장이 정말 막 이렇게 그쵸. 뭐 테슬라 같은 거를 뭐 10년 보유한 사람들은 뭐 인생 역전되고 이렇게 되기도 했는데 미장에서 그렇게 크게 이렇게 대박친 사람을 적어도 저는 많이 못 봤어요. 대박 쳤다 하는데 저 테슬라 1,000만 들어가가지고 그걸로 1억 벌었다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어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미장은 빠져도 올라온다라는 부분 때문에 투자하기가 좀 더 쉽죠. 그런 거를 좀 어찌 보면 이제 좀 장기 현금 흐름으로 내가 좀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것도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DGRO라고 있습니다. 그 DGRO라고 있거든요. 그 DGRO ETF를 제가 개인적으로 좀 자주 말씀드리는데 얘가 테크 비중이 꽤 높은 배당 성장 ETF예요. 배당 성장 ETF라고 돼 있고 이게 얘가 쭉 올라오는데 얘도 그냥 S&P 500처럼 올라가요. 근데 여기는 보시면은 파이낸스가 18.4% 그다음에는 헬스가 14.3%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 테크놀로지가 7.5%에 그다음에는 또 다른 애들도 있어요. 그 컨슈머 서비스 이런 게 몇 개 있어. 해가지고 여기 포함되어 있는 애들 보시면은 종목이 400개나 되긴 하는데 주로 많이 있는 애 중에서 애플, 그 다음에는 브로드컴, 그리고는 브로드컴 되게 많이 올라왔네. 그 다음에 지금 얘네들이 시스코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컴캐스트 이런 애들이 있는데 꽤나 높은 비율로 테크 비율이 꽤 높아요. 다 토탈하면 테크 비율이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배당 성장 ETF 중에서 테크 비율이 제일 높은 ETF거든요, 얘가. 그래서 이렇게 배당 성장 ETF가 되게 많아요. 우리는 DGR 맨날 슈드만 얘기하는데 슈드 말고도 배당 성장 ETF로 쳐보면은 되게 특색 있는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거를 좀 검색을 해보시면은 좀 배당도 배당이지만 JP모건에서 만들어 놓은 커버드 콜 ETF들이 샀다 팔았다랑 옵션제를 많이 하면서 배당은 계속해서 꾸준히 만들어주긴 하는데 걔들이 한번 삐끗 실수하면 이제 반토막씩 날 수 있는 애들이라 저는 얘들은 조금 물음표기네요. 저거는 운용을 잘 좀 체크를 해야 돼서 좀 그렇긴 합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쭉 말씀드렸죠. ETF가 어쩌고 그 다음에는 배당 성장 ETF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 했어. 이런 부분도 국장 투자를 해봤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런 경제라든지 기업 경영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걸 좀 알면은 그러면은 이게 좀 받아들여지기가 쉬워. 이해가 좀 쉽게 돼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경제 경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도 공대 출신입니다. 저도 공대생이었다고. 그러니까 주식을 하면서 이게 쌓이고 나도 물려보고 잃어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쌓였는데 디그로 덕분에 잘 알아갑니다. 아이고 네. 한번 공부해 보시면은 DGRO 말고도 여러 개 있어요. 배당 성장 ETF 찾아보시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건 한번 공부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다. SCHD 슈드 말고도 여러 ETF가 있으니까 공부해 보시면 매력적인 거 되게 많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이게 본인이 경험을 해봐야 돼요. 경험치가 쌓이고 나면은 ETF가 뭔데, 펀드가 뭔데, 그리고는 이게 세금을 왜 어떻게 내야 되는데, 미장은 왜 세금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는 요거를 이제 본인이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은 얼마나 좋은지를 혹은 얼마나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투자라는 게 돈을 벌면 좋을 것 같죠? 아니요,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이게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될지도 분명히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기간을 두고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투자를 하다 보면은 지금도 봐봐 올랐다 내렸다 아주 그냥 똥을 싸고 있잖아요. 여기 똥을 싸고 있잖아. 이런 게 내가 돈이 실릴 때 들어가면은 계속 신경이 쓰인다고. 오르나 빠지나. 우리 이번에 그 월요일 날 엔비디아 17% 빠진 날 나스닥도 막 꼬라박고 막 반도체 지수 10% 빠진 날 명절인데 친척들 중에 표정 썩어 있는 분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미국 주식 많이 투자하고 혹은 미국 주식 이렇게 투자하면서 이제 신경 많이 쓰는 사람들이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를 그냥 월급 들어올 때마다 혹은 요일 정해놓고 매 그 요일마다 10만 원씩 계속 사보는 거야. 적금 들듯이 매달 매주 적금 들듯이 계속 사보는 거야. 그럼 적금이자 아무리 많아봤자 적금이자는 아무리 많아봤자 5에서 6% 본인이 진짜 금수저를 타고 태어나도 10%일 거예요. 그런데 1년 적립식 매수했을 때는 최소한 얼마? 8에서 10% 나와요. 표백 기준으로도 최소한 수준으로도 진짜 하락장이 아닌 이상에는 저 정도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그런 하락장에서는 1년 동안 막 10%, 20% 빠질 때가 있어. 2022년이 그랬고요.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몇몇 10분의 1, 뭐 20분, 5분의 1 그 확률을 제외하면은 8에서 10% 놀라요. 최소한 기준으로 이 정도씩은 오릅니다. 그러면서 흐름을 보는 거죠. 아, 이게 계절성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어떤 실적 발표라는 게 있고, 어떤 날이 중요하고, FOMC가 왜 중요하고, 그런 게 실제로 내가 계좌를 이제 계속해서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면서 맞아보는 거야. 뽕도 맞아보고, 칼도 맞아보고 하는 거야. 그게 어느 정도 내가 이제 그 감당이 되고, 혹은 그런데 익숙해져야, 투자라는 것도 좀 익숙해져야 합니다. 하루에 3% 빠지고, 5% 빠지고, 다시 3% 오르고, 5% 오르는 게 익숙해져야, 그래야 투자를 할 때도 좀 이게 덜 흔들려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은 주린이라고 표현을 하죠. 아, 사고 5% 오르는 것, 5% 빠지는 거 어떡해요 이거. 아, 다시 안 올라오면 어떡해요 이거.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1년 동안 적립식 매수를 해보시고 난 뒤에 그거를 본인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이제 보충을 하는 거죠. 왜 올랐는지 이유를 찾고 왜 빠졌는지 이유를 찾아보고 관심 있는 뉴스들을 찾아보고 그리고는 QQQ 내에서도 스파이 내에서도 좀 더 내가 관심이 가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공부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또 돈이 쌓이는 게 보이면은 또 공부해. 더 열심히 해. 그러면서 개별 종목도 한번씩 공부를 해보고 브로드컴이 왜 좋은지 엔비디아가 왜 좋은지 메타가 왜 지금 올라가는지 구글은 왜 이런지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빠졌는지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좀 더 이제 여기서 확산을 하는 거지. 요거보다 좀 더 확대되면은 아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좀 더 그 특징적인 이 섹터 ETF 이런 거 존재하고요. 이쪽 넘어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완전히 미쳐가지고 이제 그 개별 종목 레버리지로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선물 들어가고 막 미쳐 날뛸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점점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투자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겁니다. 그 베이스는 여기에요. 베이스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QQQM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주가 얘가 지금 217달러니까 이게 한 주에 40만 원 정도 하죠 지금. 30 몇만 원 40만 원 정도. 한 달에 이거 하나 사면은 빡빡해요. 뭐 우리가 그냥 사회초년생 기준으로 생각하시면은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QQQM을 계속해서 한 달에 하나씩 모아봐라. 그러면은 어찌 보면 1년 동안 본인이 모았을 때 매달 40만원씩 모았다 400만원 아닐걸? 좀 더 그거보다 많이 늘었을걸?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좀 경험치를 쌓으시고 난 뒤에 좀 더 욕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욕심에서 나오는 거거든. 지금 뭐 사요? 아이온큐 사요? 뭐 사요?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본인이 기초가 좀 있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하면서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QQQ 대신에 탑피 모아가도 되냐 그러는데 그거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뭐 지금 얘기하는 요 ETF 같은 경우에는 20개거든. 주린이 형 진짜야 오르던 내리던 그냥 매일 매수 걸어두고 멘탈 관리하며 이버형 방송 보다 보면 계좌 흐뭇 자랑 좀 하면 QQ20MB 50메타 140 애플 70 50개 종목 소수점 매수 걸어둠 키키키요. QQQM 100달러에 SCHD 100달러 요렇게도 추천한다라고 하시는데 저것도 괜찮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거를 우리가 좀 구성을 해놓고 이제 좀 더 개별 종목 공부를 하면서 이제 좀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죠. 어떤 데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데 사야 되고 어떤 데 팔아도 되는가 이걸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난 뒤에 그러고는 이제 주린이를 벗어나는 그 과정을 하나씩 밟아 나가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